초등학교 이후로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한 것은 처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 70m 질주골 이후 새로운 푸스카스급 인생골을 추가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토트넘의 한 팬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팀이 탈락 위기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순간 믿을 수 없는 골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골의 XG 값이 단 0.01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기적의 골이었죠. 이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오늘 손흥민의 활약은 그가 왜 팀의 해결사로 평가받는지 증명한 경기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 직전 포착된 장면이 퍼져나가면서 영국 현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날 어떤 상황에서 골이 터졌기에 이렇게 영국 현지가 떠들썩한지, 그리고 현지 매체들의 긴급 보도 내용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컵 대회 8강전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07년 리그컵 우승 이후 무려 17년간 무관에 머물러 있는 데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중위권인 10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카라바오컵 우승은 토트넘에게 현실적인 트로피 획득 기회였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긴장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팀의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승을 놓고 경쟁할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맨유를 꺾고 마지막 남은 4강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손흥민이 상대 공을 가로채며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찬스를 만들었고 클루셉스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으나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맨유의 3백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도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오른쪽을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어 14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으로 강하게 흔들고 들어간 후 한 차례 가마차기 슛을 날렸지만 상대 수비에 맞고 공중으로 떴습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빠른 시간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습니다. 15분 메디슨의 프리킥을 건네받은 손흥민은 기습적으로 사르에게 패스했고 이것이 아크서클 앞에 있던 포로에게까지 연결되면서 그대로 슛을 날렸습니다. 이 공을 골키퍼가 급하게 쳐내자 솔랑키가 다시 잡아서 재차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또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패스가 기점이 되었는데요. 최근 손흥민의 축구도사에 가까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오며 상대 수비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돌아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이것을 크로스로 연결했으나 크로스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를 맨유의 수비가 클루셉스키에게 떠먹여주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은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대로 탈락할 수 없었던 맨유는 3명을 교체하며 중원 싸움에 힘을 주고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타버린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맨유의 아모림 감독은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며 다급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반대로 토트넘의 홈팬들과 코치진은 느긋하게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에서 골문 앞까지 밀려버린 토트넘은 포스터 골키퍼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골키퍼의 패스가 어중간하게 흘러가면서 이것이 그대로 골대 바로 앞에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포스터 골키퍼는 온몸을 날렸지만 맨유는 여유롭게 피하며 그대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토트넘이 공을 돌렸습니다. 공을 받은 포스터 골키퍼는 공을 잡고 그대로 강하게 킥을 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맨유의 디알로가 달려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포스터 골키퍼는 최대한 침착하게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디알로가 사각지대로 온몸을 날려서 태클을 했습니다. 포스터 골키퍼는 디알로의 몸에다가 공을 차는 형국이 되었고 반사된 공은 정확하게 골문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팀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체력을 불살라서 겨우 3골을 넣었는데 맨유는 골키퍼에게 패스를 받아 순식간에 2골을, 그것도 아주 손쉽게 따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정신력이 매우 중요한데
포스터 골키퍼의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타격을 받은 것인지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고, 이를 지켜본 감독은 다급하게 메디슨을 빼고 베리바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디알로는 계속해서 포스터 골키퍼를 괴롭혔습니다. 반쯤 혼이 나간 포스터 골키퍼는 본인이 골키퍼라는 사실조차 까먹었는지 36분에는 슛을 그냥 서서 발로 막는 진기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보통의 골키퍼는 아래로 몸을 낮추기 마련인데 멍하니 서서 발로 막는 골키퍼의 모습을 본 중계진들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다며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빌드업 단계에서 골키퍼에게 공을 주기가 걱정되기 시작했는지 선수들 또한 빌드업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후방으로 볼을 돌리는 게 꺼려지기 시작하자 맨유에게 공격이 계속 읽히기 시작하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경기는 거칠어졌고 크고 작은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수세에 몰린 건 오히려 토트넘이었고 한 점차까지 따라붙은 맨유의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만 했었는데요. 평소 포스터 키퍼의 절친 손흥민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팀원들을 격려하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경기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유의 왼쪽을 다시 한번 공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거친 태클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쓰러져 있던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왔는지 일어서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허벅지를 움켜잡았습니다. 이때 맨유의 선수가 다가와 손흥민을 밀치면서 빨리 가서 공을 차라는 듯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손흥민이 뭔가 해주길 바랬지만 딱히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절뚝거리며 공을 찰 준비를 하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이 코너킥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공이 선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감겨 들어가면서 골키퍼 쪽으로 날아가더니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진귀한 장면이 나와버렸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엄청난 함성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손흥민이 코너킥으로 골을 넣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칠레 매체의 엔칸차는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을 도발했고 손흥민은 화려한 득점으로 답했다. 이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난 상태다라며 손흥민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입을 틀어막았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에게 접근해 그에게 구멍이라고 욕하며 재촉했다. 손흥민은 어떻게 반응했나? 그는 전 세계를 돌고 있는 환상적인 골을 성공시켰다고 조명했습니다. 상대 키퍼는 손흥민의 코너킥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예측 못하고 있다가 뒤로 뛰는 바람에 베리발의 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히려 움직임에 방해를 받았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경고를 받을 뿐 판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후 비수마의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한 점 차의 진땀승을 뽑아냈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골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손흥민의 코너킥 골 덕분에 토트넘은 간신히 버텨낸 것입니다. 이런 활약 와중에도 현재 2주 남은 토트넘과의 데드라인에서 재계약에 관련된 공식 소식이 없다는 영국 매체의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팬들은 손흥민과 빨리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19일 손흥민은 구단과 장기적인 계약을 맺기를 희망했음에도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 의미 있는 회담은 없었다라고 보도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독일 매체 빌트는 케인은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 위넨 막스 에베를 단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위넨에서 활약할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이미 독일에서 검증을 마친 선수이다.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케인이 위넨에서 함께 뛰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낮지만 손케조합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적 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 역시 위넨이 손흥민의 영입 의사를 비추고 있다며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자이퉁은 한술 더 떠서 케인은 손흥민과 재회를 위해 위넨의 단장에게 손흥민 영입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주요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만큼 2주 앞으로 다가온 재계약 기간에 손흥민 선수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